소년은 아직 성인이 되지 않은 어린 남자와 여자를 가리키는 말이다. 이 주제를 두고 동서양의 어록과 한국의 격언, 그리고 어휘풀이를 통해 소년라는 존재가 어떻게 정의되고 묘사되어 왔는지를 살핀다. 먼저 어휘부터 짚는다. 소녀의 이칭으로 동녀와 처녀가 있다. 동녀는 아이동, 여자녀, 아직 어린 여자아이라는 뜻이다. 처녀는 곧 처, 여자녀로 시집가지 않은 젊은 여자를 가리키는 말이다. 두 말은 모두 성인의 단계에 이르지 않은 여성을 지칭하되 동녀가 나이의 어림에 초점을 맞춘다면 처녀는 사회적 상태, 즉 혼인 전의 신분에 초점을 맞춘다. 같은 대상을 가리키더라도 어느 기준으로 보느냐에 따라 명칭이 달라지는 것이다. 한국 속담에 이런 말이 있다. 머리에 물도 안 말랐다. 갓 태어난 아이는 산모의 양수와 물기를 그대로 지니고 있다. 그 물기가 아직 다 마르지 않았다는 말은 세상에 나온 지 얼마 되지 않아 아직 철이 들지 않았다는 뜻이다. 이 속담은 어린 나이 혹은 미숙한 판단을 지적할 때 쓰인다. 신체적 이미지를 통해 정신적 미성숙을 표현하는 방식이 간결하다. 서양에서 소년기를 바라보는 시선은 다소 다른 각도에서 전개된다. 지드는 일기에서 이렇게 썼다. 지금의 나를 만든 것은 고독이며 쓰라린 소년시대이다. 이 문장은 소년기를 낭만적 시절로 보지 않는다. 고독과 쓰라림 두 단어가 소년시대를 규정한다. 지드에게 소년기는 형성의 시기이되 그 형성의 재료가 결핍과 고통이었다는 진술이다. 여기서 주목할 것은 소년기의 경험이 현재의 자아를 구성했다는 인과관계다. 과거의 고통이 현재의 자신을 만들었다는 이 발언은 소년시대를 단순한 유년의 회상이 아니라 자아 형성의 근거로 보는 시각이다. 슈바이처는 한 걸음 더 나아간다. 우리는 생애를 통틀어 언제나 소년기와 똑같이 생각하고 느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나도 세상이 성숙한 인간으로 보아주는 그런 존재가 되는 것에 본능적으로 반항했다. 슈바이처에게 소년기는 극복해야 할 미성숙이 아니라 평생 유지해야 할 상태다. 성숙한 인간으로 분류되는 것에 본능적으로 반항했다는 표현은 사회가 부과하는 성인의 역할과 고정된 정체성에 대한 저항으로 읽힌다. 소년기적 감수성과 사유방식을 삶 전체에 걸쳐 보존하려는 의지가 이 발언의 핵심이다. 김춘수는 시 소년에서 이렇게 썼다. 희맑은 하늘이었다. 소년은 졸고 있었다. 열린 책장 위를 구름이 지나고 자꾸 지나가곤 하였다. 바람이 일다 사라지고 다시 일곤 하였다. 희맑은 하늘이었다. 소년의 숨소리가 들리는 듯하였다. 이 시는 소년을 설명하거나 분석하지 않는다. 하늘, 구름, 바람, 숨소리 모두 감각적 현상만이 나열된다. 소년은 이 풍경 속에서 졸고 있을 뿐이다. 소년이라는 존재 자체가 자연 현상과 동일한 층위에 놓여 있다는 점에서 이 시는 소년을 의지나 목적보다는 존재의 상태 그 자체로 제시한다. 전혜리는 산문집 그리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에서 한 10대 소녀의 발언을 전한다. 한 기자가 어느 10대 소녀에게 삶의 목적을 물었다. 소녀는 춤을 추려 일어서면서 혼자 있지 않기 위해서라고 답했다. 무엇이 제일 무서우냐고 묻자 사랑하게 되는 것이라 답했다. 이 소녀의 두 발언은 서로 모순처럼 보인다. 고독을 피하면서도 사랑을 두려워한다. 그러나 이 두 진술은 하나의 심리 구조 안에서 연결된다. 연결을 원하되 연결이 만들어내는 취약함은 두렵다는 것이다. 소녀라는 존재의 내면이 단일하지 않고 상충하는 욕구를 동시에 품고 있음을 이 짧은 일화가 보여준다. 한국 속담으로 시선을 돌리면 이런 말이 있다. 계집애가 오라비하니 사내도 오라비한다. 직역하면 여자아이가 오빠라고 부르니 사내아이도 덩달아 오빠라고 부른다는 뜻이다. 실제 의미는 제 판단 없이 남이 하는 대로 따라한다는 것이다. 소년 소녀의 미성숙함을 비판적으로 묘사한 속담이 돼 어린 나이 특유의 모방 심리를 정확하게 포착하고 있다. 이 속담이 쓰이는 장면은 나이와 무관하게 주체적 판단 없이 타인을 맹목적으로 따르는 행동을 지적할 때다. 당나라 시인이 하는 소년행에서 이렇게 썼다.
소년이 어찌 길이 소년일 수 있겠는가. 바다 물결도 변해 뽕밭이 된다 하거니 젊음이 시드는 것이 화살같이 빠르다. 아름다운 봄빛이 늘 있으리라 말하지 말라. 흰머리와 주름진 얼굴이 약속이나 한 듯 한꺼번에 오리니. 원문의 첫 구절은 소년 안득장 소년이다. 소년이 어찌 길이 소년일 수 있겠는가. 이 물음은 수사적 물음이다. 소년기는 고정된 상태가 아니라 반드시 끝나는 시간이라는 전제 위에 서 있다. 바다가 뽕밭이 된다는 비유, 즉 상전벽해는 세상의 모든 것이 변한다는 뜻으로 쓰여왔다. 이하는 그 변화의 논리를 소년기에 적용한다. 젊음도 봄빛도 예외가 아니다. 흰머리와 주름이 약속이나 한 듯 한꺼번에 온다는 마지막 구절은 노년의 도래가 유예 불가능하다는 진술이다. 마지막으로 서양의 시에서 소녀를 묘사한 두 장면을 살핀다. 예이츠는 헤매는 잉거스의 노래에서 이렇게 썼다. 그것은 머리에 능금꽃 꽂은 어렴풋이 빛나는 소녀가 되어 내 이름을 부르며 달아나면서 빛나는 허공으로 사라졌더라. 예이츠의 소녀는 실체가 있는 존재가 아니다. 어렴풋이 빛나고 달아나고 허공으로 사라진다. 이 소녀는 잡을 수 없는 것, 쫓아갈수록 멀어지는 것의 상징으로 기능한다. 능금꽃은 청춘과 덧없음의 전통적 상징이다. 잠언시 소녀에서 이렇게 썼다. 소녀는 얼굴이 희다. 넓은 소매 속에 보이는 손목, 그 손목 속에는 푸른 핏줄이 비쳐 보이네. 잠의 묘사는 극도로 구체적이다. 얼굴의 흰 피부, 소매 사이로 드러나는 손목, 그 아래로 비치는 핏줄, 피부 아래의 생명 자체가 보일 만큼 투명한 존재로 소녀를 제시한다. 예이츠가 소녀를 사라지는 환영으로 그렸다면 잠은 소녀를 생생하게 살아있는 심체로 포착한다. 두 묘사는 방향이 반대이지만 소녀라는 존재의 경계적 성격, 즉 잡히지 않으면서도 생생한 그 특성을 각기 다른 방식으로 드러낸다. 소년은 성인 이전의 시간을 가리키는 말이지만 그 시간을 보는 시각은 문화와 시대에 따라 일치하지 않는다. 어떤 시선은 미성숙과 덧없음에 주목하고 어떤 시선은 그 시기 고유의 상태를 평생 보존해야 할 것으로 본다. 이하의 물음이 그 핵심을 가장 단순하게 정리한다. 소년이 어찌 길이 소년일 수 있겠는가. 소녀라는 개념은 그 불가능성 위에 서 있다. 동서양의 시선은 소년기를 한편으로는 미성숙과 덧없음으로, 다른 한편으로는 평생 지켜야 할 상태로 각기 달리 보았다. 성경은 그 두 시선을 모두 끌어안는다. 예수는 너희가 돌이켜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고 말했다. 마태복음 18장 3절이다. 슈바이처가 끝내 지키려 한 소년의 마음은 성경에서 하나님 나라의 조건으로 제시되며 이하가 탄식한 젊음의 덧없음은 영원한 나라 앞에서 비로소 그 답을 얻는다. 소녀라는 유한한 시간은 흘러 사라지지만 그 안에 담긴 순전함은 오히려 영원으로 가는 문이 된다.